저는 평소에도 행복하게 살지만 저희는 센터에 주말마다 강의할 때 기분이 더 유독 좋습니다. 셀멘탈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수강생분들의 수준이 계속해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클래스 U나 제 책들을 보고 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 월 1,000만 원이라는 최근 사회에서 유행하는 그런 기준을 이미 훌쩍 넘기신 분들도 센터에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셀멘탈 수업을 왜 듣나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일수록 지식의 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있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 21살 때 최면요법 전수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했어요. 저의 고객들은 그 당시에도 자신 분야에서 그래도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분들이셨죠. 그분들은 나이가 어렸던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정말 흔쾌히 돈을 한 20만 원 정도 개개인으로 저한테 내시면서 수업을 잘 들으셨습니다. 사회적 능력을 증명한 사람일수록 지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 철저히 증명된 지식을 익히고 타인한테 설명하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들은 멘토의 중요성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3인행 필류 아사라는 문구가 있어요. 세 사람이 같이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삶을 지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는 있죠. 사람은 구조적으로 타인한테 일정 부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애정하는 치킨도 누군가가 닭을 대신 잡고 조리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계적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도 팀 그로버라는 피지컬 트레이너하고 15년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NBA 막 입성할 당시 마이클 조던은 농구 기술은 이미 신기에 도달했지만 터프하고 치열한 몸싸움을 이겨내기에는 그 능력이 적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혼자 개선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팀 그로버라는 열정적인 트레이너하고 함께 체격을 더 크고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은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도해왔던 코치진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좌하고 서포트하는 강력한 조력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도 홀로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어요. 더 큰 스케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최면에 심취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최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최면이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죠. 저의 멘탈과 무의식에 관한 지식은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제 센터에 오시는 수강생들 중에 각 분야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본질적인 지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면화할 때 그분들도 비로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더라도 멘토의 조언을 듣고 적용하는 게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려 볼게요.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4천만 부 이상을 판매한 작가라면 당연히 천재적인 재능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가졌겠죠. 제가 언급하는 사람은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집필한 하펄입니다. 그는 천재 작가답게 시작부터 일필휘저의 경지에 올라서 대충 써도 대박을 칠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1957년에 소설가였던 하퍼리는 자신의 처녀작 원고를 테이오 호프라는 편집자한테 보냅니다. 호호프는 냉철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편집자답게 이 원고는 아직 출판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반드시 재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솔직한 의견을 내비칩니다. 짜임새가 탄탄한 소설이라기보다 그저 개인적인 일화에 가깝다는 솔직한 의견도 첨부했죠. 사실 하퍼리는 자신의 원고가 이미 완성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출판을 의뢰했을 거예요. 하지만 편집자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작품이 이미 월등하다고 믿고 그냥 억지로 출판하실 건가요? 아니면 탁월한 안목을 지닌 편집자의 말을 곱씹어보고 다시 고된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느 쪽이나 그리 유쾌한 선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퍼리는 호호프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죠. 그녀는 소설을 관통했던 독특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2년 동안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던 편집자의 말을 경청한 끝에 그녀는 미국 문학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앵무새 죽이기를 탄생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정도 재능이면 편집자 의견 따위 무시하고 그냥 출판해도 대박 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앵무새 주기가 출간되고 55년이 지난 후에 하퍼리의 초고가 파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습니다. 처음에는 하퍼리라는 이름값에 독자들이 크게 열광했는데 결과는 편집자가 예측한 대로였어요. 파수꾼은 작품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캐릭터의 완성도는 낮았고 인물의 태도에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소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앞뒤가 잘 맞지 않았죠. 출판 후에 많은 서점들은 실망한 독자들을 위로하면서 환불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불세출의 천재였던 하퍼리한테도 그녀가 보지 못했던 맹점을 지적해줄 멘토의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하퍼리는 멘토의 말을 경청할 만큼 똑똑했죠. 그래서 출판하자마자 폭망할 수 있었던 소설을 2년 동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마스터피스로 탈바꿈시켰던 겁니다. 제 센터에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대단한 성취를 해낸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특정 영역에서 탁월함을 증명했어도 멘탈 그리고 무의식 그 본질적인 그 지식을 확실히 갖출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경지에 있더라도 배움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한테는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